안녕하세요. 에피슈라예요. 오늘은 평생교육 경영학이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부터가 뭔가 지루한 기분이 들죠. 요즘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는 노후라든가 퇴직 이후의 삶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평생교육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 알고자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특히 뭐 평생교육이 아니더라도 학원이라든가 어떤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유아교육, 유아원, 보육원 또는 유치원 이런 어떤 식으로든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인데요. 이 내용 중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스왑 분석이라고 해서 어, 경영에 대해서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관에서 느끼는 위기와 위협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 방법 관련된 챕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텐데요. 제가 봤던 부분은 평생 교육기관의 경영 환경의 분석이라는 챕터예요. 평생 교육기관은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적인 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시적인 환경이라든가 더 멀게는 거시적인 환경까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그 기관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의 인구 통계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 기관이 위치해 있는 그 나라 또는 그 도시, 그곳의 정치적,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와 그 도시민들이 또는 농촌 인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경제적인 환경도 이 기관을 위해서는 환경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문화적, 사회 문화적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더 가까운 미시적 환경을 보자면 그 기관이 위치해 있는 그 입지도 환경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학습자들은 어떤 학습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런 욕구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미시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이 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경쟁적인 다른 기관들도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환경 안에는 경쟁 환경과 그리고 이 기관을 도와줄 수 있는 유관 집단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이라고 하면 유관 집단이라고 하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환경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기관의 경영 환경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구성 요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학원을 차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미시적인 환경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자 집단에 대한 그 욕구 조사라든가 수요 조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원을 원하는지, 어떠한 배움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학습자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 지역의 인구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와 감소하는 현황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는 뭐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이 많은지,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쪽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뭐 납부할 수 있는 납부 가능한 수강료의 액수 같은 것도 잠재적인 학습자 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조사를 보면
학습자가 원하는, 지향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잠재적인 학습자 집단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원하고 또는 어떤 시설이나 설비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입지적 환경을 보시면 그 장소가 어떠한 문화와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인지, 그리고 뭐 도시면 좀 더 환경적인 접근의 용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접근의 용이성이라든가 뭐 주변의 문화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인구 밀도는 어떤지, 교통편은 어떤지, 그리고 안전한 곳인지, 그리고 주변에 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곳인지, 이러한 입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광은 좋은지, 찾기 좋은지, 환경은 쾌적한지, 그리고 학습자 집단이 충분히 존재하는지도 입지 조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 집단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집단이 있는지, 이런 후원 집단이 있고요. 또는 학습자들을 채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지, 여기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채용을 하는 곳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관 집단입니다. 그리고 또는 외부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경영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이나 제도적, 사회적으로 통제해 주는 것도 유관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 집단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관과의 관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환경도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집단만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단에서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는 어떤 교육이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현장에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사이버로도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 환경이 더 폭넓게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이버 뭐 교육기관의 경쟁 기관일 경우에는 현장 오프라인에서 교육하는 기관들끼리는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평생 교육기관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요. 새롭게 진출한 곳, 그리고 또는 우리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났다든가, 또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졌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경쟁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평생 교육 기관의 경영 환경을 보았는데요. 경영 환경의 내용은 조금 더 스킵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평생교육기관 경영 자원을 분석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경영 자원이란 것은 기관이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활동에 투입하거나 활용하는 자산이나 능력, 정보, 지식 등의 요소를 말을 하는데요. 이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 무형 자원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면서 본질적으로 기관이 직접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경영 자원은 기관이 적절히 통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경영 자원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강점을 살려나가고, 약점을 보완을 한다면 아주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기관이 될 수 있겠죠. 평생교육기관의 경영 자원에는 교육시설도 있을 거고요. 교육시설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금전적 자원에서도 학습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나 각종 기금을 받는다거나 개인 후원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다음은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에서는
이런 평생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요즘은 물리적 자원이나 자본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져서요.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는 게 요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은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성격이 있고요. 개발을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원들과 달리. 그리고 시간에 걸쳐서 개발되는 많은 잠재 능력이나 자질을 보유하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지적 자원은 축적된 정보나 경험, 기능, 노하우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평생 교육 기관의 경영 자원들의 분석을 보았는데요. 경쟁력 있는 경영 자원의 요건이 뭔지를 알아야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경영 자원의 요건은 첫 번째, 유용성, 희소성, 불완전한 모방성, 불완전한 대체성 등이 있습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경영 자원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소성은 수량적 측면에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것이어야 돼요. 왜냐면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쟁의 우위를 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불완전한 모방성은 이것도 비슷한 건